결국 쿠팡은 14일이라는 누적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결국엔 광고 수익률로 잡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4일 전에 꺼버리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14일을 버티지 못하면 그 14일을 버티지 못한 데이터로 잡힌 광고 수익률은 크게 의미 없는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편에 이어서 쿠팡의 광고 보고서 그리고 키워드 제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쿠팡의 광고를 수동으로 건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앞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광고를 만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대충 만지지 마시고 확실하게 조져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질 수 있게 쿠팡 광고 보고서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요.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를 드리면서 사용법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튜브도 몇 번 찍었다고 이제 좀 뻔뻔해져 가지고 이런 말씀 드려도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드릴 엑셀 파일은 총 4가지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뉴얼 항목, 그리고 CPC 광고 검토, CPC 광고 로데이터, 상품 정리, 이렇게 총 4가지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에 간단하게 작성은 해뒀는데 이게 또 엑셀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광고에 대한 항목이 쿠팡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요. 뭐 편하신 분들은 편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쿠팡의 광고 보고서라는 항목이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광고 보고서 항목에서 광고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광고 보고서를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보고서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3가지가 나오잖아요. 3가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상품 광고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CPC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있는 보고서를 다운받게 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여기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쿠팡 디스플레이 광고 보고서는 쿠팡 앱에 들어가 보시면 요즘 쇼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동영상에 대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광고를 진행했을 때 그 광고 보고서를 보는 곳, 그리고 브랜드 광고 보고서는 마찬가지로 쿠팡의 모바일 화면에 들어가시면 상품 위주로 판매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가 중간쯤부터는 특정한 브랜드의 모든 상품이 가로로 나열이 되는 이런 모습들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쿠팡의 브랜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보고서랑 브랜드 광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광고 효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두 광고 항목은 광고비를 쏟아 부어야 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 업체들이 이 광고 영역은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초보분들한테는 디스플레이 광고나 브랜드 광고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해보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한번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은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행해야 될 쿠팡 상품 광고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고요. 보고서 기간은 마음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내가 필요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는 기간 설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광고 자료가 쿠팡의 광고 데이터를 누적적으로 쌓아가면서 그날 광고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초보 시절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치를 다운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매주 단위로 다운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에다가 매주 또는 매일 단위로 데이터를 계속 누적적으로 쌓아서 관리를 해보세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큰 자산이 돼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일주일치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라고 데이터를 구성을 했고요. 기간 구분은 합계, 일별이 있는데 일별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유는 합계로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자료들이 뭉그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금액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합계만 보셔도 되는데 아마 금액 보려고 광고 보고서 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별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캠페인 선택 단계인데요. 제 자료에서는 모든 캠페인을 한꺼번에 다운받아서 각 캠페인을 피벗 데이터에서
필터링해서 보는 구조다 보니까 모든 캠페인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전체 선택 눌러주시고요. 적용. 그리고 보고서 구조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이 발생한 키워드에만 보고서 포함, 이 부분은 체크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고서 만들기 클릭.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보고서가 생성 중인 게 확인이 되시고요. 다 되면 다운이 가능해집니다. 네,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크롬이나 웨이를 쓰시는 분들은 상단에 이렇게 데이터가 뜨실 거고요. 익스플로러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요. 저나 모든 유튜버 분들이 추천하는 익스플로러는 아마도 당연하게 웨일일 겁니다. 웨일에서 정말 많은 기능이 간단하게 지원이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웨일에 대한 부분을 유튜브로 촬영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웨일은 정말 막강하니까 꼭 한번 다들 다운받아서 이쪽으로 옮겨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다운을 받았다 라고 하면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 주시고요. 네, 파일이 열리고 나면 여기 있는 일행 부분은 제가 이미 제 데이터에 넣어 놨기 때문에 이행 부분부터 제일 끝행까지 선택을 하셔서 복사를 해서 제가 드릴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해 주실 건데, 붙여넣는 곳은 CPC 광고 로데이터라는 부분이고요. 이 로데이터라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 주십니다. 이때 붙여넣을 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여기 값 붙여넣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걸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방금 복사한 내용이 값만 붙여 넣어집니다. 지금 제가 처음 그러니까 처음 데이터를 구성하는 화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붙여넣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계속 쌓아간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제일 밑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누적적으로 쌓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7월 16일까지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7월 17일부터의 데이터는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A열이랑 B열 같은 경우는 제가 함수로 구성을 해뒀어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우스를 여기 제일 끝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변경되는 거 보이시나요? 하얀색 십자가에서 까만색 십자가로 바뀌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한 채로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데이터 끝날 때까지요. 그럼 이렇게 채워지시죠? 또는 이렇게 십자가 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다 채워져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채워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연월은 알겠는데 여기 있는 카테고리는 왜 NA로 뜰까요? 이 NA로 뜨는 부분을 사실 그냥 놔두셔도 괜찮아요. 놔두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 NA로 떠 있는 부분을 상품 정리라는 이 시트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옵션 아이디와 배송 방식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NA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카테고리의 이 상품의 옵션 아이디는 8109 어쩌고 이거잖아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상품 정리에 가셔서 값 붙여 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예를 드는 거예요. 일반 배송이다 라고 제가 입력을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지워져 있는데 일반 배송 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CPC 광고 로데이터에 돌아오시면 요 옵션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들이 일반 배송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광고 집행 옵션 아이디가 이거고 이 상품이 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옵션 아이디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Z배송이라고 치면 뉴그로스인데 제가 Z배송이 익숙해서 계속 Z배송으로 하게 되네요. Z배송으로 입력을 하시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Z배송으로 들어가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카테고리가 채워지시면 앞에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볼 이 화면에서 어떤 상품인지 일반 배송용 상품인지 Z배송용 상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AI 매출 최적화 광고라든지 어떤 분들은 하나의 광고 아이디에다가 Z배송 상품, 일반 배송 상품 둘 다 넣는 경우도 있으시고 최근에 쿠팡에서는 일반 배송 상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을 하다가 그거에 아이템 위너가 묶여있는 나의 Z배송 상품이 입고가 되면 Z배송 상품으로 다시 광고를 전환해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내 광고 보고서를 보고는 이 광고가 Z배송용 상품에 대한 광고인지 일반 배송용 상품에 대한 광고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에다가 일반 배송인지 Z 배송인지 구분을 한 거고요. 이 상품 정리라는 이 시트는 지금은 요 정도 수준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뒤에 뭐 가격이라든지 Z 배송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붙여가지고 엄청 큰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가 구성이 되면 나중에 쿠팡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명을 안 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노출 아이디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미리 한 번쯤은 관리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만 관리를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여기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은 등록 상품 아이디, 노출 상품 아이디, 상품명, 옵션명,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한 값들을 미리미리 작성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크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채워졌잖아요. 채워지고 나면 가장 앞에 있는 CPC 광고 검토 시트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새로 고침이라는 게 보이시고요. 이 새로 고침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데이터에 맞는 방금 저희가 로 데이터에 입력한 데이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노출이 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있냐면 카테고리는 일반 배송이냐 Z 배송이냐를 나누는 기준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날짜는 특정한 날짜를 보고 싶으면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캠페인은 방금 전에 제가 넣은 거 하나만 뜨고 있지만 여기에 데이터들이 어떤 캠페인에 대한 겁니다 라는 게 나오시게 될 거예요. 광고 집행 상품명은 아시다시피 상품명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을 잡고 누른 채로 늘리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일주일치 항목을 넣었지만 그 항목이 10일부터 16일, 7월 10일부터 16일까지였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광고비는 얼마, 그리고 광고 수익률은 얼마, 노출수는 얼마, 클릭수는 얼마, 어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데이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데이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시고요.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월별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7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데이터만 받았기 때문에 7월 달의 데이터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표님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데이터를 넣었느냐에 따라서 8월, 9월, 앞에 6월, 5월, 4월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광고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광고비는 얼마를 쓰고 있는지, 뭐 전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나 전환 비용, 클릭당 광고 비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첫 화면에서 광고비 그리고 전환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큰 윤곽을 잡고 밑에 있는 데이터로 내려갑니다. 밑에 있는 데이터는요, 대표님들이 항상 좋아하시는 그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키워드도 결국에는 똑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똑같이 나와요. 다만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것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차이는 위에 있는 데이터는 연월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월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형성이 된다. 밑에 있는 데이터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 키워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첫 번째 거 보시면 카테고리에는 일반 배송, Z 배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배송, Z 배송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날짜 부분은 하루하루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날짜가.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진행한 광고의 캠페인이 뭐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고 집행 상품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모든 대표님들이 집행한 광고의 상품들이 쌓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상품만 골라서 그 하나의 상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데이터가 연월일 기준으로 쭉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월일 기준으로 쭉 쌓이면 월별의 데이터가 찍힐 텐데 이 월별의 데이터를 한 번쯤은 평균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값들은 다
이 밑에 쌓일 데이터의 평균값이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분 갈게요. 밑에 부분 보시면 밑에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위에 데이터랑 거의 동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날짜, 캠페인, 광고 집행 상품명, 그리고 여기는 추가로 키워드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 게 제가 연월이에요. 연월이 중요한데요. 왜 연월이 중요하냐면, 키워드라는 건 사실 매달, 매주 중요 키워드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의 입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대표님의 입장에서 그 키워드로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가 대표님의 대표 키워드를 계속 바꿔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이 키워드를 빠르게 발굴해서 이 키워드에 계속 몰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2022년 1월 달에 나의 상품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내던 키워드가 유리컵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2023년 7월에도 유리컵이 매출을 가장 많이 내는 키워드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2023년 7월에 와서는 2022년 1월에 유리컵이라는 그 키워드가 가장 광고비를 많이 먹고 있는 키워드, 가장 안 좋은 키워드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키워드 제외는 이런 애들한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쿠팡의 키워드 광고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키워드에 대한 광고가 별로 없어요. 데이터를 분석할 만큼의 모수가 나오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봐서는 안 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모아야 그제서야 키워드가 의미가 있는 모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데이터랑 두 번째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위에 데이터랑 밑에 데이터랑 그러면 맞춰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위에 데이터의 흐름을 바탕으로 밑에 데이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가 적정한 키워드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맞아요. 위에 있는 데이터에 카테고리, 날짜, 캠페인, 광고 집행 상품명, 그리고 연월까지 변경을 하셨다면 밑에 있는 카테고리, 연월, 날짜, 캠페인, 광고 집행 상품명까지도 다 맞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데이터 카테고리에 Z배송 맞춰놓고 밑에 있는 데이터 카테고리에 일반 배송 맞춰 놓으시면 이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Z배송 상품의 월별 추이를 구경을 해놓고 밑에 가서는 일반 배송 상품의 키워드를 본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 항목이랑 밑에 있는 이 항목은 항상 맞춰놓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정말 작업 다 해놓고 봤더니 이거 잘못된 데이터랑 서로 비교했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초보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상품 하나를 놓고도 사실 하루 종일 보실 수도 있어요. 그 하루를 날려버리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여기 있는 데이터와 여기 있는 데이터에 싱크를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자,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렇게 끝을 내고요. 그 데이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비 부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달에 광고비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의 광고비는 그 키워드의 광고비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수익률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노출수는요, 내 상품이 어떤 특정한 키워드에서 얼마만큼 노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노출이 되고 나면 그 노출이 얼만큼 클릭이 되었는지가 클릭수이고요. 결국 클릭수를 노출수에 나누는 것이 클릭률이 됩니다. 결국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쿠팡 광고에서의 가장 핵심은 리타게팅이기 때문에 결국 클릭률이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판매자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릭이 된다는 건 계속 내 상품이 그 클릭한 고객에게 리타게팅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총 전환 매출액을 돌아와서 보시면요. 총 전환 매출액 중에서도 14일 매출액을 따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쿠팡이 그리고 14일 동안 광고를 켜두길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리타게팅과 그 리타게팅이 14일 동안 적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총 전환 매출액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쿠팡은 14일이라는 누적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결국엔 광고 수익률로 잡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4일 전에 꺼버리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14일을 버티지 못하면 그 14일을 버티지 못한 데이터로 잡힌 광고 수익률은 크게 의미 없는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전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 클릭을 해서 그 클릭된 건이 상품 판매로까지 이루어진 비율을 의미하는 거겠죠. 전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그 상품은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노출수, 클릭수, 모든 것이 높아야 전환율이 높은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노출수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노출 안 됐는데 그 한 번 클릭되고 그 한 번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클릭률 100%, 전환율 100%인데 노출수는 1이에요. 클릭률, 전환율이 아무리 높아봐야 노출수가 높지 않으면 절대적인 매출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클릭당 광고비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를 한번 클릭했을 때 내가 광고비로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지 평균 지출비를 보여준다. 결국 CPC 단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CPC 단가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는 조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AI가 시간대에 맞게 노출해준 클릭당 비용의 평균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클릭당 광고비가 이 정도였네,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이 정도로 떨어졌네, 올라갔네, 이런 식으로 적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판매 건당 전환 비용 같은 경우는 클릭이 몇 번이 일어났고 결국엔 그 클릭이 몇 번이 일어났을 때 한 건이 판매되느냐라는 거예요. 판매 건당 전환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매출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수익은 줄어드는 거겠죠. 이 정도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모든 CPC 광고는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AI라는 이름으로 클릭당 비용이나 판매 건당 전환 비용을 약간 숨겨놓은 개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순서가 다를 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클릭당 광고비를 설정한다 부터 시작하는 네이버의 광고가 있는 반면에 쿠팡은 클릭당 광고비는 우리한테 맡겨 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CPC 광고는 대부분 동일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CPC 제외 키워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키워드를 제외하는 기준을 함수화해서 나타낸 부분이라서 사실 대표님들이 다른 기준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키워드를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키워드를 제외하는 건요, 저는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추이에 따라서 제외할 키워드를 선정을 해요. 이 항목들을 전부 싱크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아까 일반 배송으로 맞춰놓은 부분을 Z 배송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러면 위에 있는 Z 배송과 밑에 있는 Z 배송이 맞았고요. 그리고 광고 집행 상품명도 동일한 걸로 맞춰 볼게요. 동일한 걸로 맞춰놓고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연월 같은 경우도 저 같은 지금은 7월밖에 없지만 3개월 정도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5월, 6월, 7월의 데이터를 쌓아 놓고요. 이렇게 쌓아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키워드랑 비교를 해서 봐요. 보시면 광고 수익률이 247%밖에 안 나오는 상품이었어요. 이 상품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품이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광고 수익률이 247%밖에 안 나왔네? 그러면 이 키워드 비어있는 부분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비어있는 부분은 비검색 영역의 광고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47%의 광고 수익률이 3개월 동안 형성이 됐는데 평균값이라고 했으니까 3개월 동안 형성이 됐는데 비검색 영역에서의 광고 수익률은 510%다. 비검색 영역은 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검색 영역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제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비검색 영역 다음으로 많이 쓴 키워드를 한번 봐볼게요.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로 광고비를 많이 쓴 키워드인데 광고 수익률 보시면 처참하죠. 3개월 평균의 광고 수익률보다도 지금 이 키워드의 광고 수익률은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워드는 광고비를 가장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끝에 가보시면 저는 키워드 제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광고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걸 보냐면 전환율이랑 전환 건당 비용을 봐요. 광고 수익률이 낮다고 해도 이 키워드가 사실은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컵 파는데 유리컵을 제외를 하면 그게 과연 내가 원하는 광고일까요? 저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의 가장 광고의 핵심 원칙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리타겟팅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광고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제외를 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서 내 상품이 아웃되면서 나는 리타겟팅을 당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율이랑 판매 건당 전환 비용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전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비검색 영역보다 전환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리컵을 찾던 많은 사람들이 내 광고를 한 번씩 누르게 되면서 내 상품이 리타겟팅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로 광고비를 많이 쓴 키워드이고요. 광고 수익률도 처참하고요. 전환율도 평균보다 낮아요. 그런데 판매 건당 전환 비용은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상태예요. 이런 거는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광고에서 제외하겠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함수를 걸어놔서 true라고 나오는 것들은 제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false로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광고에서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다고 해도 저는 이 키워드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고민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키워드를 살릴까? 아니면 죽일까?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키워드 제외 방식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이론인 거고, 모든 분들이 이 이론을 따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외 키워드는 저는 쉽게 선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외할 리스트를 작성을 하지만 이 제외할 리스트가 맞냐 틀리냐를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찍은 이 영상이 대표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